안녕하십니까, 용원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 청바지 수선, 그 중에서도 길이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바지는 워싱, 물빠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의 옷들과는 조금 다르고 수축, 그리고 전통적인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선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물론 데님 매니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데님 길이 수선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바지를 수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수선하고자 하는 이 데님이 워시드인지 생지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세탁 및 수축이 다 일어난 상태로 상품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자마자 수선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생지 데님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길이로 수선을 해놓고 나중에 활동을 하다가 세탁할 일이 생겨서 세탁을 해보면 내가 입을 수 없는 길이로 수축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자칫 잘못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지 데님은 한번 구매하자마자 세탁을 바로 한 다음에 자연 건조시키고 그 상태에서 수선을 맡깁니다. 물론 리지드는 예외예요. 리지드는 말 그대로 생지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단단하고 뻣뻣합니다. 그리고 수축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래서 리지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소킹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몸에 조금씩 맞춰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시죠. 오늘은 리지드에 대한 얘기보다는 원워시와 워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바지 밑단을 이어붙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바지 밑단의 워싱이 아까워서 길이를 수선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어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청바지의 핏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바지를 이 정도 길이로 수선을 하고 싶은데 이 밑단은 여기보다 좁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밑단의 장력이 너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이 밑단의 장력이 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이 윗부분과 만나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지가 내려가다 밑단에 가서 완전히 바지가 빡 서버리게 돼요. 이거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데님 도넛 현상이라고 쳐보시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이 밑단의 장력으로 인해 바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떠버려요. 이 도넛 현상이 생기면 바지를 입었을 때 마치 부츠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츠컷을 원한 게 아닌데 이런 밑단이 퍼져버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잘못된 수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밑단을 이어붙이는 수선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밑단의 체인 스티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인 스티치의 장점은 체인 스티치가 만들어내는 힘의 장력 때문에 생기는 이 곡선미 있는 웨이비한 워싱의 예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 고증이죠. 과거부터 데님은 을의 이런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현실 고증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미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바지를 한 번 접어 입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그대로 노출되게끔 옷을 입는 편인데 이걸 두 번씩 접어 입으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폭이 좋게 한 번만 접어 입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체인 스티치 수선을 꼭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입었던 아페스의 뿌띠 스탠다드라고 하는 셀비지 데님인데 얘네들은 밑단을 그냥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더라고요. 데님으로 흥했던 브랜드인데 그냥 이렇게 싱글로 본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단을 이어붙이지 말자, 체인 스티치로 마무리하자 이건데, 워싱된 데님을 수선할 때 그 워싱된 밑단의 아쉬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워시드 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바지핏 영상 때 한번 보여드렸던 오어슬로우의 105번이고요 2이어 제품이기 때문에 워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죠. 수선의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처음 샀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워싱의 모양, 그리고 체인 스티치까지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요. 이렇게 워시드 수선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 맞춤 팬츠 같은 느낌까지 들죠. 길이가 내가 원하는 길이로 딱 맞출 수가 있고, 이런 워싱도 살아있고 체인 스티치까지 본연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원 워시드 데님 같은 경우는 생지라고 하더라도 한번 세탁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얗게 희끗희끗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 워시드 생지 같은 경우를 제가 수선하러 갔을 때 이런 희끗희끗한 것 때문에 워시드 밑단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작업자한테 요청했었는데, 작업자가 원 워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업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리바이스의
LVC 47501이고 일단 수선한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워시드 수선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워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하얀 점들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워시드 수선을 왜 안 해도 되냐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WRL의 5 포켓 빈티지 데님인데 이거는 수선을 전혀 하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길이를 제가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데님이기 때문에 그냥 수선을 안 한 그냥 기본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뭐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원워시에 수선을 전혀 하지 않은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요거는 원워시에 수선을 제가 한 상태. 보면 뭐 워시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원워시드는 결론적으로 그냥 길이만 수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데님을 수선하는지에 대해 저의 방식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물론 체인 스티치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문 기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데님 리페어 샵들이 주로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워시드 데님 같은 경우는 이 수선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남들과는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말이 아니어서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좀 걱정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빨리 완쾌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데님을 수선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